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다들 노트북 고르실 때 멘붕이 많이 오실 거예요. 스펙도 정말 다양하게 많고 브랜드도 많고 그리고 제품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열하는 용도에만 딱 맞다면 최고의 노트북 하나를 꽂아서 추천해 드릴 겁니다. 뭐 협찬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절대 돈을 준다고 해서 안 좋은 제품을 우리 브로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형들이랑 저랑 사이가 중요하지 뭐 광고주 그까. 첫 번째, 노트북은 가벼워야 한다. 이동도 많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꺼내서 쓸 수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가볍기만 해서는 안 되죠. 성능도 좋았으면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스피커, 키보드, 디스플레이 뭐 어느 하나 빠지면 불편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플러스 하는 거예요. 100만원 초반대의 노트북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HP 파빌리온 에어 13 요 모델을 추천해 드려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차근차근 리뷰하면서 짚어보자고요.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성능부터 따져봅시다. 이 녀석의 두뇌인 라이젠 7 5825U 바르셀로 프로세서는 젠3 아키텍처 기반의 8코어 16스레드 모바일 칩셋으로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전 세대 5700U 대비 한층 높은 클럭 성능과 메모리 용량, 빠른 반응성 및 속도가 개선된 칩셋입니다. 제가 직접 돌려본 시네벤치 R23 점수는 멀티코어 1023점, 싱글코어 1393점이며 5700U와 비교하면 약 10% 정도의 점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장 GPU인 라데온의 성능도 다이렉트 11 기반의 파스 점수는 3298점, 다이렉트 12 기반의 타임스파이는 1350점으로 내장 그래픽카드 치고는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죠. 게임 벤치마크도 돌려봤는데요. 일단 하드한 게임은 아무리 라데온이 뛰어나다고 해도 내장 GPU는 내장 GPU죠. 배틀그라운드는 매우 낮은 옵션으로 60프레임 정도가 간당간당하게 나오긴 하지만 간혹 발생하는 프레임 드랍 때문에 원활한 플레이를 기대하긴 힘들고요. 엘든링은 프레임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비디오 게임 기반이다 보니 소소하게 즐기는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사실 뭐 모바일 칩셋으로 이 정도 고사양 게임을 돌릴 수 있다는 것부터가 저는 놀랍긴 했어요. 제가 또 옛날 아재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쨌든 그래도 이 녀석은 고사양의 게임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그냥 캐주얼한 게임, 뭐 롤이나 오버워치 정도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돌릴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프레임을 보면 롤은 차고 넘치는 정도고요. 오버워치도 아주 원활하죠. 무엇보다 1kg이 되지 않는 이렇게 가벼운 노트북을 언제 어디서나 카페 같은 데 가서 게임을 하는 맛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대신 발열은 조금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 칩셋이 발열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슬림하고 가볍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노트북이라 쿨링이 뛰어난 편은 아니죠. 배틀그라운드를 할 때 온도가 제일 높아졌었는데요. 키보드 위를 측정했을 때 45도까지 나오더라고요. 반대로 소음은 아주 준수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사용해도 팬 소음 때문에 거슬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소음은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다음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디자인과 이 무게, 뭐 빌드 퀄리티 이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느낌은 아무래도 맥북이 떠오르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던하면서 시크한 실버 원톤으로 이루어졌고 중앙에 위치한 유광의 HP 로고가 돋보이죠. 슬림 버전의 맥북 프로처럼 가장자리를 얇게 깎아내려고 한 것도 눈에 띄죠. USB-A 타입의 포트도 풀사이즈 그대로 놓을 수 없는 두께로 아주 슬림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두께가 16.9mm죠. 무게 이야기도 안 할 수 없는데요. 이 녀석의 무게는 전작보다 300g이나 더 가벼워진 970g입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도 체감건 드는 느낌? 좀 가장해서 정말 가볍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만들다 보면 보통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누르면 물렁물렁한 그런 노트북들 많잖아요. 하지만 HP 파빌리온 에어로 13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서 단단하기도 하고 발열 관리에도 뛰어난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힌지 부분도 상판이랑 일체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꽤 고급스러운 곡선과 함께 아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외형을 갖고 있어요. 디자인만 봤을 때는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아주 무난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대신 단점이라고 하면 이 힌지가 180도까지는 젖혀지지 않아요. 회의하실 때 이럴 때 뭐 이렇게
완전 펼쳐지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알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력 단자는 USB-A 타입이 양쪽에 각각 하나씩 총 2개가 있고요. 풀사이즈의 HDMI 2.1 포트 하나,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 하나, 3.5파이 이어폰 단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슬림형 디자인 치고는 꽤 많은 입력 단자를 지원하죠.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는 이전 세대 대비 19%나 베젤을 줄여 몰입도와 디자인 측면에서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화면 비는 일반적인 16:9 비율의 노트북과 달리 세로로 조금 더 긴 16:10 비율을 사용하고 있어요. 해상도도 16:10에 맞는 WUXGA 해상도를 사용했죠. 영상 같은 걸 볼 때는 아무래도 아래 위로 렛터박스가 조금 발생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문서 작업이나 편집 작업을 할 때는 세로로 한 12% 정도 더 넓게 보이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은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 재현율은 sRGB 100%, 화면 밝기는 400니트의 IPS 패널을 사용했죠. 색 재현율, 밝기, 시야각 모든 부분에서 100만원대 초반 노트북 치고는 아주 괜찮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해상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K, 2K 이급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13인치에서는 그 정도 해상도가 좀 되려 오버스펙일 확률이 높거든요. 돈만 비싸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딱 이 정도 해상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배터리 효율도 더 높아지고요. 디스플레이의 퀄리티는 그냥 취미 수준으로 사진 편집, 영상 편집, 저처럼 유튜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쓰기에는 적당한 수준입니다. 물론 성능이 4K 편집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FHD 정도의 영상을 편집하기에 딱 적당한 수준이고요. 인코딩 속도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역시 코어가 많은 게 깡패인 것 같습니다. AMD 라이젠 시리즈답게 모바일 칩셋으로 출시했지만 예전 인텔 7700K 데스크탑 CPU죠. 그 녀석도 발라버리는 성능이 되었어요. 다음으로 계속해서 키보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키보드는 여느 슬림형 키보드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줘요. 깊이감도 좀 얕고 미끌거리다 보니 타건감이 아주 우수하다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난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2단계로 조절되는 백라이트도 탑재되어 있고요. 키보드의 정숙성도 좋은 편입니다. 거기에 터치패드도 꽤 넓어서 사용감 자체는 아주 좋은 편이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방향키가 풀사이즈가 아니고요. ESC 크기랑 F1부터 F12 그 크기가 약간 작긴 했어요. 스피커는 믿을만한 뱅앤올룹슨 로고가 딱 박혀있죠. 사이즈 때문에 기대를 안 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출력도 충분했고요. I'll get over you, only wish that I knew how to go on. I don't know what happened, guess we weren't meant to be. I know we had problems, I thought we could fix them. 다음으로 노트북에서 정말 중요한 배터리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경량 노트북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이 녀석 같은 경우도 45W시로 작지도 크지도 않은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녀석의 칩셋인 5825U가 전력 효율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 꽤 괜찮은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장면을 같이 보고 오시죠. 자, 배터리 테스트를 할 겁니다. 배터리는 100%, 화면 밝기 최대, 현재 시각은 8시입니다. 4K 영상을 계속 틀어놓을게요. 자, 3시간 30분 동안 테스트를 했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47%고요. 단순 계산해보면 7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최대 밝기 상황인 걸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밝기를 조금 낮춘다면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 외에도 지문인식 센서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귀찮을 수 있는 보안도 터치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고요. 윈도우 11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언박싱과 동시에 이런저런 세팅 없이 바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HP 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AS, 기기 관리 등 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노트북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1kg이 되지 않는 경량 슬림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AMD 바르셀로 프로세서가 자랑하는 높은 코어 스레드 성능과 뛰어난 내장형 라데온 그래픽 덕분에 가격 대비 성능도 뛰어난 노트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스피커, 키보드, 배터리 모든 면에서 크게 빠지는 부분 없는, 어느 하나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능력을 골고루 갖춘 무난한 노트북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그 용도 있잖아요. 3가지. 그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굳이 이 녀석을 살 필요는 없겠죠. 어깨가 고생하더라도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시던가 게임을 즐겨 하신다면 게이밍 노트북을 사신다거나 그렇게 본인의 용도에 맞게 구매하시는 게 노트북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봐.